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요. 경기도가 먼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무게가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을 할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라. 또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 1차에 10만 원, 2차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물겠다는 건데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명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개들의 대통령 강형욱 훈련사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강형욱 훈련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통령이란 별명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과분한 것 같고 그냥 반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개반장?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맨날 혼나야 되니까 반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책임감이 무거우니까. 네. 그래요. 요즘에 정말로 잇따라 개물림 사고가 벌어지면서 우리 개반장님, 개통령님의 마음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좀 속상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아쉬운 거.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반려문화라는 것도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다시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겁도 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들 불안감이 높아지자 안전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곳이 경기도입니다. 15kg 이상의 개에 대해서는 외출 시에 반드시 입마개 착용, 끈도 2m 이내로 제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와, 이게 뭐지?라고 해서 꼼꼼히 이거를 읽어봤는데 대체 이거를 누가 생각을 했을까? 정말 전문가가 포함돼서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인가? 15kg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코카스파니엘이나 조금 등치가 큰 비글 정도도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조그마한 말티즈, 푸들 뭐 이런 친구들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 근접할 텐데 그렇다면은 이게 몸무게로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하면은 안 돼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일단 그러니까 몸무게 15kg이 그렇게 큰 개도 아니려니와 그 몸무게로 모든 성향을 다 말해줄 순 없다. 그럼요. 왜냐면 제가 공격적인 견종이라고 해서 제가 의뢰받는 거의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굉장히 작은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크기나 이런 걸로 그 견종의 어떤 성질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거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이거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이건 실수라고 하잖아요. 아이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견을 1도 모르고 만든 법이에요. 1도 모르고 만든 법. 근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요 사이에 워낙 잇따라 사고가 벌어지다 보니까 입마개 얘기, 목줄 얘기는 많이 나왔던 대책이잖아요. 아마 그 선상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이게 입마개는 내 반려견이 나조차 만지기 힘들고 나조차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때 당연히 입마개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공격 성향을 갖고 있었고 공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산책이라고 하는 걷고 냄새 맡고 소변 보고 이런 활동들의 순환이 필요한데 밖에 나갔을 때 공격적이라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런 친구들의 교육상, 치유상 입마개를 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하면서 입마개를 추천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공격적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모두에게 입마개를 씌우면 안 되듯이 걔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맞을까요? 그럼요. 입마개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반려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반려견에게 15kg 이내의 반려견들은 모두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이상 너무 지나친 거고요. 이거는 강아지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동물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은 혐오스러운데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이들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전혀 이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해낸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대책을 하나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주 간단한 대책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다 막아버려라. 네, 맞습니다. 맞아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개한테 물려서 사람이 죽을 정도가 지금 된 상황이면 그럼 뭔가 뾰족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이라도 내놓는 거 아니겠는가? 뾰족한 대책을 그럼 말해보시오 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게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제? 네. 이걸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광견병 주사를 맞는지도 다 기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위험한 반려견과 또 착한 반려견, 또 얼마든지 잘 사는 반려견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고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있죠. 무겁게 물어야 된다, 그때는. 그렇죠. 그럼요. 그건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죠.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 돼요.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줄을 풀어놓거나 아니면 배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몇 배로 물겠다. 반려견을 키울 때 정말 강한 책임감을 물 수 있는 법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반려인들조차 매너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나 과태료를 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제대로 개를 키우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해라. 관리하도록 유도해라. 이건 찬성한다 이 말씀이세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되고요. 강아지를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한테는 그 강아지를 뺏어와서 좋은 주인을 찾아줘야 되고 공격적인 강아지를 만든 반려견이 공격적이면 보호자가 그 반려견을 공격적으로 만든 것에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런 식의 법률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강형욱 훈련사님의 의견은 모든 개를 자유롭게 풀어놓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요. 관리 감독을 더 잘하게끔 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이 손쉬운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해서는 대책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들의 대통령 강형욱 훈련사.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신 김에요. 꼭 지켜야 할 에티켓. 한 두 가지만 좀 전해주고 가시겠어요? 두 가지면 너무 간단하죠. 당연히 산책을 할 때는 줄을 매고 산책을 하는 것. 내 반려견이 한 배변은 항상 잘 치우는 것. 그건 이제 반려인들 입장에서의 패티켓이고 반려견을 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냥 지나가 주시면 돼요. 그냥 지나가 주시면 된다? 강아지를 보고 아는 척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냥 뭐 이쁘다고 해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항상 예쁘다, 귀엽다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해주면은 스스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혼자 하는 거죠. 혼자 속으로 해요. 이쁘다. 왜 그래요? 걔한테는 그것도 자극이 됩니까? 지나치게 반려견을 많이 이뻐하는 것도 만지려고 그러고 또 꼬집으려고 그러고 안으려고 그러고 얼굴 갖다 대려고 하는 것들이 반려견을 더욱더 예민하고 또 방어적인 반려견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지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면은 반려견이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쁘면 속으로만 예뻐해라. 반려견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반려문화는 이런 진통을 겪더라도 성숙해야 한다. 이것만은 분명하니까요. 하실 역할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강형욱 훈련사였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다 쓰는 남자. 다 쓰? 다 쓰죠. 뭐를 다 써, 내가? 돈 생기면 다 쓰는. 아니야, 왜 그래. 나 돈 안 써. 물어봐, 우리 애들 다 알아. 나 되게 짜, 안 써. 짜구나. 나 완전 짜. 근데 다 쓰는 것도 있잖아. 뭐? 혈세. 펑펑. 그쪽으로는 내가 큰 손이지. 거봐. 아이고. 짠돌이도 평소 짜게 살던 스트레스를
혈세 쓰는 재미로 풀었다는 소리. 재밌잖아. 나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혈세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몰랐지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뭐 썩든 말든. 진짜 이제는 어지간한 건 돈 같아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날려먹은 혈세만 한 200조 정도 되죠. 4대강의 자원외교에. 모르지. 내가 그럼 영수증 처리했겠어, 뭘 했겠어. 용돈 입장에 썼겠어. 더 되겠구나. 안 씹었어? 그럼 해외로 돌려놓은 돈은? 무슨 해외 것까지. 그러면 규모가 너무 커지나? 너무 에헤이, 저기요. 아니, 난 궁금해서. 난 안 궁금해, 나는. 빨리 궁금증을 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소문은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역대급 기대감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잘 들어. 예. 사람이 너무 돈, 그리고 돈만 밝히면 안 돼. 저런.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 그런 거부터 먼저 볼 줄 알아야지. 에? 혹시 MB님, 예. 밖에 나가서도 남들한테 그렇게 충고해요? 응. 하지 말까? 응, 하지 마. 이상해. 좋은 얘기인데? MB님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심지어 삶의 소중한 가치들도 박박 다 찢어놨으면서 재갈 물리고 조작하고 밥그릇 뺏고 장악하고 불법 탈법에 그냥 이 국기문란 헌정 질서도 다 찢어놓고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있잖아요. 포토라인 서시는 거. 웬일이니. 날 왜 그리 띄엄띄엄 봐 아직도. 해봤어 옛날에. 이미 별이. 그게 14개야. 알면서 그래. 나 다 해봤잖아. 난 경험이 없어서 마음고생 좀 했는데. MB님은 그럼 금방 적응하시겠다. 그럼 불러만 주면 바로 이제. 진짜? 사진 정도 찍어주지. 포트라인 따위야 뭐. 김치 대주지. 김치 말고 다스 해봐요. 자, 다스. 오, 좋다. 뭐야. 진짜 나도 모르겠네. 아니요. 지금껏 잘 나왔어요. 표정 좋았어. 그래? 앞으로 사진 찍을 때 종종 이용하셔. 다스. 그러면 국민들이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 내가 뭘 할 것 같아? 하려면 해, 나는. 그 정도 배포는 돼, 내가. 입에 있는 남자야? 뭐라는 거예요? 부럽더라고. 재밌더라고. 어쨌든 내가 알지요. 세금 날려먹는 배포 보면은 알지 뭐. 스케일 세계 최고신데. 아이고, 매일 왜 사돈 낱말을 하셔. 제주야, 그것도. 아이고. 그럼 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 에? 나는 그래도 지금 고생이라도 하잖아. 알았다고. 그거 되게 찡찡대. 너는 농담지라고 그럼 너를 해? 들어갑시다. 그러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정말. 어서오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모르지. 갈 때까지 가봐야지. 일단 무슨 작전이 있었지요? 악착같이 뻔뻔할 것. 그거하고 쌍대한테 덮어씌울 것. 그거하고 언론을 먹을 것. 이게 있어요. 우리가 언론만 계속 먹을 수 있어도. 힘내. 정상화 된다 해도 아직 우리가 먹은 애들은 많아. 걱정하지 마. 지금 악착같이 뻔뻔하게 상대한테 덮어씌우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애들이 지금 다 같이 힘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죽 급하면 나랑 선까지 긋고. 선 그어내야지. 띠내야지. 언제까지 계속 가나? MB님은? 난 안고 가야지. 그래서 튼 거지. 그래서 뭐가? 뚜껑 열리면 폭발력이 대단할 텐데 안고 갈 생각을 했으면 이거 다 망하겠다는 얘기지. 냅둬 좀. 가만 좀 우리 알아서 하는데 왜 그래요? 걱정을 해 본인 걱정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너무 작전이 얄팍하지 않습니까? 뻔뻔하기, 덮어씌우기, 맨 이런 것만 있고. 그게 그거야. 그래도 클래식이야. 클래식은. 여태 우리가 그걸로 좀 벌어먹었잖아. 하긴 또 그건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 우리 그거 했잖아. 그게 또 먹혔으니까. 그렇지. 생각해봐. 늘 그랬지 뭐 방. 장악해놓고 니네가 장악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들이밀는 이유도 늘 그래 해왔기 때문인 거야. 솔직히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짠 농단 세력들이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서 대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국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아직도 잘못 본 거지. 잘못 본 거야.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오리발인데. 그럼 전공이 말아먹고 덤태기 씌우기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참 말 같지도 않은 부역자들 쪽 주장을 기계적 중립으로 다 해가지고 달아주는 적폐 언론들 덕분에 겨우겨우 이나마도 좀 끌고 올 수 있는 점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해 생활합니다.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더 갈까요? 내가 볼 땐 간당간당한 것 같아서. 우리 작전이? 예.
너무 얄팍한 데다가 이제는 전처럼 잘 안 맥히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야. 그지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요? 알지. 우리가 깔 수 있는 패는 다 깠잖아요. 최후의 몸부림처럼. 이제는 패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이 작전이래봤자 맨 어거지랑 악다구니밖에 안 보입디다. 그걸로라도 연맹해야지. 연명하네. 갑자기 옛날 생각난다. 선거 이기려고 북한한테 총 쏴달라고 했던 총풍 사건. 진정한 종북이죠, 그게. 선거 이기려고 군이랑 정보원 댓글부터 짜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한때 우리한텐 그렇게 엄청난 작전들이 있었건만. 근데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건 고작 떼쓰기, 울기, 징징대기, 삐치기, 억지쓰기. 찌그레기만 남았네. 아이, 모양 빠져. 그러니까 없어. 이젠 작전도 패도 없는 거지 뭐.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응? 달게 받을 벌만 남았는데. 에휴. 다들 안 됐어. 뭔 소리야? 뭘 다들 안 돼. 난 갈 건데. 올 거잖아요. 또 올 거면서. 아유, 진짜. 그러게 남 얘기하실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게. 근데 누구세요? 저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동작 그만. 깜짝이야. 그러게 왜 몰래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아기.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장수가 적은 건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많은 것을 줬을 것이요.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장수는 똑같아. 그래. 하여튼 그럼 양 선장 배문 걸어 잠그고 얼른 출발해. 양 선장. 왜 대답을 안 해, 양 선장은? 양 선장이 말이 좀 없어. 과묵하구나. 그나저나 아기,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무엇을 그렇게 알려고 하나? 도움이 안 돼?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 자꾸 두들기니까 부어서 더 나아 보이잖아. 아무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 거야? 그것이 어떤 골동품 매매업자들이 말이야. 잘 들어. 싸구려 도자기들을 엄청나게 귀한 고대 유물이라고 속여서 팔고 다녔다잖아. 뭐? 고대 유물? 그래. 그것도 버젓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라고 딱 써있는 걸 갖다가 중국 청나라 때 유물이라고 속여서 팔고 그랬다는구만. 나 참 그런 것들이 무슨 골동품 매매업자야. 그런 것들이 무슨.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들 매매 장부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고 하니까 양 선장 뭐 하고 있나? 빨리 출발하자. 문 걸어 잠궈.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뭘 어쩌게? 죽이자.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살벌해? 그렇다고 그럴까지야 있는가? 아니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 죽이자. 그래. 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우는 그 죽이자. 죽이자. 근데 죽이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무느라 바쁜데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그거 잘 안 맞는데. 죽이자. 그래. 나야.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골동품 매매업자들이 싸구려 도자기를 값비싼 고대 유물이라고 속여서 팔고 거기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왜? 뭐라는데? 글쎄 주기자 말이 그 인간들이 이제까지 그딴 식으로 사기를 쳐서 자그마치 90억을 넘게 챙겨 먹었대. 무엇이여?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양 선장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아니 난 밑장 빼기 같은 거 못한다니까. 아까 빼서 배에다 숨기는 거 다 봤다니까 얼른 틀고 소개나 해. 이 노래야. 진성씨의 보릿고개. 지금 그 CD가 견과리 호떡인 줄 알아. 보릿고개 그 시절이 생각나. 잘못하면 설탕 뜨거워서 펴진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반려견에게 15kg 이내의 반려견들은 모두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이상, 예. 너무 지나친 거고요. 이거는
강아지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동물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은 혐오스러운데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이들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전혀 이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해낸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대책을 하나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주 간단한 대책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다 막아버려라. 네, 맞습니다. 맞아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개한테 물려서 사람이 죽을 정도가 지금 된 상황이면 그럼 뭔가 뾰족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이라도 내놓는 거 아니겠는가? 뾰족한 대책을 그럼 말해보시오 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게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제? 네. 이걸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광견병 주사를 맞는지도 다 기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위험한 반려견과 또 착한 반려견, 또 얼마든지 잘 사는 반려견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고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있죠. 무겁게 물어야 된다, 그때는. 그렇죠. 그럼요. 그건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죠.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 돼요.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줄을 풀러놓거나 아니면 배변을 치울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요. 경기도가 먼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무게가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을 할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라. 또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 1차에 10만 원, 2차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물겠다는 건데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명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개들의 대통령 강형욱 훈련사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강형욱 훈련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통령이란 별명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과분한 것 같고 그냥 반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개반장?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맨날 혼나야 되니까 반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책임감이 무거우니까. 네. 그래요. 요즘에 정말로 잇따라 개물림 사고가 벌어지면서 우리 개 반장님, 개통령님의 마음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좀 속상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아쉬운 거.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반려문화라는 것도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다시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겁도 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불안감이 높아지자 안전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곳이 경기도입니다. 15kg 이상의 개에 대해서는 외출 시에 반드시 입마개 착용, 끈도 2m 이내로 제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와, 이게 뭐지라고 해서 꼼꼼히 이거를 읽어봤는데 대체 이거를 누가 생각을 했을까? 정말 전문가가 포함돼서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인가? 15kg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코카스파니엘이나 조금 등치가 큰 비글 정도도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조그마한 말티즈, 푸들 뭐 이런 친구들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 근접할 텐데 그렇다면은 이게 몸무게로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하면은 안 돼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일단 그러니까 몸무게 15kg이 그렇게 큰 개도 아니려니와 그 몸무게로 모든 성향을 다 말해줄 순 없다. 그럼요. 왜냐면 제가 공격적인 견종이라고 해서 제가 의뢰받는 거의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굉장히 작은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크기나 이런 걸로 그 견종의 어떤 성질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만든다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몇 배로 물겠다. 반려견을 키울 때 정말 강한 책임감을 물 수 있는 법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반려인들조차 매너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대한 경고나 과태료를 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제대로 개를 키우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해라. 관리하도록 유도해라. 이건 찬성한다 이 말씀이세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되고요. 강아지를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한테는 그 강아지를 뺏어와서 좋은 주인을 찾아줘야 되고 공격적인 강아지를 만든 반려견이 공격적이면 보호자가 그 반려견을 공격적으로 만든 것에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런 식의 법률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강형욱 훈련사님의 의견은 모든 개를 자유롭게 풀어놓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요. 관리 감독을 더 잘하게끔 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이 손쉬운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해서는 대책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들의 대통령 강형욱 훈련사.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신 김에요. 꼭 지켜야 할 에티켓. 한 두 가지만 좀 전해주고 가시겠어요? 두 가지면 너무 간단하죠. 당연히 산책을 할 때는 줄을 매고 산책을 하는 것. 내 반려견이 한 배변은 항상 잘 치우는 것. 그건 이제 반려인들 입장에서의 패티켓이고 반려견을 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 입장 자체가 이거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이거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이건 실소라고 하잖아요. 아이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견을 1도 모르고 만든 법이에요. 1도 모르고 만든 법. 근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요 사이에 워낙 잇따라 사고가 벌어지다 보니까 입마개 얘기, 목줄 얘기는 많이 나왔던 대책이잖아요. 아마 그 선상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이게 입마개는 내 반려견이 나조차 만지기 힘들고 나조차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때 당연히 입마개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공격 성향을 갖고 있었고 공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산책이라고 하는 걷고 냄새 맡고 소변 보고 이런 활동들의 순환이 필요한데 밖에 나갔을 때 공격적이라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런 친구들의 교육상, 치유상 입마개를 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하면서 입마개를 추천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공격적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모두에게 입마개를 씌우면 안 되듯이 개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맞을까요? 그럼요. 입마개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반려견들이 너무 많아요.